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 2번 문제 부가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에 대한 설명 옳은 거에서 요 2번 문제는 1번하고 3번 다 옳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지문을 다시 이해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드리면, 부담보증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그냥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10년, 7년, 5년. 그래서 사기쳤을 때 10년, 요거 사기쳤을 때 10년. 자, 그 다음에 무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의 경우 7년, 기타 5년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건데,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나 증여세, 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시, 부담부 증여에 따라서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양도소득세하고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우리 부담부 증여 그러면 여기 보세요. 부담부 증여할 때 부담 있는 증여를 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제가 맨날 설명드리는 예죠. 갑이 을에게 증여하고 증여자 수증자인데 여기에 3억 원의 차입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런 부담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자,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3억 부분에 대해서 증여자는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증여했으니까, 자, 이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증여했으니까. 근데 수증자는 자, 전체 증여받은 상가액 5억에서 채무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럴 때 보세요. 자,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요때 양도소득세. 자, 그러니까 요 표현 거기 1번 지문에 나와 있는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 문제 1번 지문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여기 보세요. 부담부 증여에 따라서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그러면 요 표현은 지금 앞동네 표현은 뭐냐면 이게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인데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는 요게 자 15년, 자, 그 다음에 몇 년? 자,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는 자, 증여세와 부담부 증여 시 함께 증여세와 함께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요거는 자, 제척 기간이 얘네들 같아 달라요? 같아요.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는 15년, 10년이니까 사기치면 15년, 그 다음에 무신고 15년, 특이하다고 그랬죠?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이거 15년, 10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 1번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세, 이 표현은 뭐냐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양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양도소득세는 10년, 7년, 5년.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는 15년, 10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11번 문제인가요? 네,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1번 문제 이어서 보시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요. 국내 3주택,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제외하고, 그래서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3주택, 부동산 임대업에서 전세주택에 대한 이 과세, 3주택 계산할 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앤드 기준시가 3억 원이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이 소형주택은 이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하죠. 하고 소유한 거주자가 3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자,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나오면 전세주택이죠. 예,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 없이 임대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월세주택 생각하시면 되고, 보증금 전세금 나왔다 그러면 이거 전세주택이잖아요. 전세주택은 몇 주택 이상이어야 돼? 3주택 이상이면서 앤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어떻게 돼? 초과해야지. 딱 3억 원인 경우에는 법령 전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청구수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자,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지 지금처럼 딱 3억 원이면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산입한다 그랬으면 틀렸을 건데. 2번 비과세 판단 시 다가구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일기주택으로 봐서 1주택 여부 판단한다. 일기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그죠? 주택 임대소득, 일기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또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 두 가지 비과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수 판단할 때 다가구택은 아까 얘기했어요. 지방세에서 재산세에서는 독립하여 구입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봐서 즉 내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주택으로 봅니다. 일구의 주택으로. 그래서 공동주택처럼 과세하는데 국세에서 다가구택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 계산합니다. 그래서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자, 이거 일개 주택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임대소득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번 국내 2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O, X요. X입니다. 2천만 원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이하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비과세예요. 이거. 그래서 2천만 원인 경우에 과세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2천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되는 거 두 가지. 일개소 현재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또 주택이 두 개든 세 채든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익금액이 임대소득의 총 수익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니까 자 비과세입니다. 이거 과세한다 틀렸고. 4번 농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비과세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요. 우리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에서 자 전답의 임대소득 비과세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농지를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사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을 때 비과세지 이거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 자 강의 노트 한번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을 대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고? 기타소득. 지상권과 지역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고 전세권과 임차권 대여소득이 뭐라고요? 사업소득이죠. 자 정리 한번 딱 이렇게 임대했을 때 양도했을 때 이런 것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얘들 지상권과 지역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아니다. 맞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대여소득이 사업소득이고요. 12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거 그러는데 1번에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 공매, 경매, 임의경매 등 강제경매 등 공매, 경매, 수용은 양도해당 합니다.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자 2번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소유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는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죠.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 공동소유재산으로 보고 내 거 내가 찾아갔으니까 형식적 이전이죠. 대가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이혼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는데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남편 명의로 재산이 다 돼 있어도 여러분 몫으로 집에 소득공제만 했어도 40% 내 거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40% 찾아올 때 내 거 내가 찾아온 거예요. 나의 빛나는 내조에 힘입어서 지가 돈 번 거지 뭐 지 혼자 잘못해서 돈 번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런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2번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계속 봅니다. 3번 보시니까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했다. 손해배상 위자료.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대물변제로서 양도해당합니다. 이거 양도해당하고. 2번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해당합니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를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해당하지 않는데 이렇게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거 감환지의 경우는 양도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34평 아파트 세 채 지분에서 한 채 지분으로 이거 설명드렸죠. 갑이라는 사람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벌어지는데 34평 아파트 예를 들어 세 채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34평 아파트 한 채 지분으로 환지받았어요. 그랬을 때 얘는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 감소가 됐죠. 그랬을 때 두 채만큼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얘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 수령해야 돼요? 줄어든 것만큼 받아야죠. 수령해야 되고. 환지 권리 줄어들었습니다. 가만지. 자, 이렇게 환지 권리가 줄어든 가만지의 경우에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환지 처분의 골면적 감소된 경우에 이거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는 경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는 경우,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구별하시고 13번 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고가주택이 아니고요. 자, 1번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본다. O, X요. X입니다. 예? 이거 자, 우리 공동소유주택 비교해드렸어요.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요.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갑과 을이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이요.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할 것이냐.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해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50%씩이다. 그러면 이제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해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는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해요. 지분이 크든 작든. 그러니까 을이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을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봐요?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자, A주택, 공동소유주택이 있고 B주택을 을이 또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이런 때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고요? 2주택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택을 양도했을 때 을은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를 계산하니까 을이 이 을주택을 임대했을 때, 자, 을이 이 1주택을 임대했을 때, 자, 그 임대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몇 주택? 2주택자로. 다시요. 공동소유주택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로.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비과세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어떤 그 분이 자, 그 강의하시는 어떤 그 민법 강의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지분이 굉장히 작은 줄 알고 지분이 작은 것을 지분이 어떤 주택이 있었는데 지분을 작게 갖고 있을 때요. 지분이 큰 사람들이 있고 몇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지분이 작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주택의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줄 알고 그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었는데 그 다른 주택을 팔면서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양도세 신고 안 했었는데 나중에 그 이제 세무서에서 뭐가 날라와서 그때서야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미 팔고 나서 문의를 뭐예요? 양도세 신고해야 한다고 예정 신고문이 세무서에서 날라오니까 아니 나는 비과세인데 왜 저 예정 신고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하면서 저한테 질문이 왔었는데 지분이 작더라도 자 양도세에서는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니까 이런 경우에 지분이 작아도 몇 주택? 2주택입니다. 자, 이런 거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1번 요거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에 복합되어 있는 경우. 자 겸용주택 나왔다. 양도세는 어떻게 였어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니까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맞잖아요. 클 때만 전부 주택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선 동행체에서는 계속 그것만 봤었는데 이제 그 클 때만 봤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지. 법령에 주택 연면적 주택이 외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도 눈에 익혀 두시고요. 3번 1세대가 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여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자 입주권도 조합원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서
자, 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이거 1세대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 보유에다가 주택 양도하면 1세 몇 주택 양도로? 2주택 양도로 보아서 과세가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자세한 거, 입주권에 대한 거 시험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 예외가 많다는 것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가요. 자, 이 주택을 양도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이 주택을 자, 3년 내 만약에 입주권 취득으로부터 3년 내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 그러면 3년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부수적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또 예외가 있고요. 3년 양도하면 일시적인 거로 보죠. 이거 팔고 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니까 1조합 입주권 취득으로부터 1주택을 3년 내 양도하게 되면 이거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1주택 양도로 보는 예외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주택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자세한 거 필요 없고 요 개념만 알아야 됩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주택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입주권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서 1세 몇 주택? 2주택 양도로 보는 게 원칙이라는 거, 예외 있다는 거, 요 정도 아시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입주권 관련해서는 3번 맞습니다. 4번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세대 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전기톱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지분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구분 등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1세대 주택을 자 분할했다. 1세대 2주택이 됐어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과세가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5번이요.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여러분들? 세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 이런 거 정규 수업 시간에 막 물어봤었어요. 제가 A주택은 예를 들어서 A주택은 요게 2년 보유, B주택은 요게 1년 보유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자,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같은 날의 주택을 2개 이상 양도할 때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을 본다. 그래서 자,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1세대 2주택 양도니까 과세. 나중 양도로 선택된 A주택은 이거 없는 거로 보니까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거지. 시험에서는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에서 빠졌던 지문들을 좀 그런데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 한번 보충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여기가 포인트예요.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본다. 이름 틀려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잘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돼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때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올해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1번 사업자가 매입 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서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하고 포함합니다. 동행모사 할 때 나왔었잖아요. 잔존재에 부과된 폐업 시 잔존재에 부과된 부가세 포함하고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자, 자산 가치가 이로써 증가됐다.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면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이죠. 예?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포함합니다. 3번 장기할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취득가액과 별도로 계상한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에 부과된 부가세 포함하고 현재가 차린 차금 포함하고요. 그래서 이게 포함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따가 뒤에 사례 문제를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포함합니다. 4번 수용 재결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액이 증액된 경우의 소송 비용. 이거 작년에 추가된 건데요. 토지가 수용당했어요. 보상금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올려달라고 증액과 관련해서 제기한 소송 화해 비용은 필요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이거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작다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보상액이 증액된 경우에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이 소송 화해 비용도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5번 당초 약정한 거래가액에 지급기일 지연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이거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거래대금 2억인데 3년 균등금 불안한 상황이 가자. 이럴 때 붙이는 이자, 거래 상다자 그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하는데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해요. 자,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해요. 대출금이자 포함하지 않고 집 살 때 여러분들 이런 거. 그래서 요거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5번 정답이고요. 15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가 국내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또 나왔네.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방 얘가 얘기했잖아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 주택 양도할 때 입주권도 주택 수계산에 포함시켜서 이거 1세대 몇 주택 양도? 2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2번 양도당 시 실거래가액이 10억 원인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실거래가액이 10억 나오면 딱 뭔지를 눈치채셔야 돼요. 고가주택 눈치채야지.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 원. 자, 저 9억 원을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입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양도하는구나 생각하셔야죠. 이럴 때는 양도 차익의 최대 100분의 80의 장기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우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그럼 대표적인 게 고가주택인데 얘는 보유연수의 8%씩 적용해서 장기 보유공제 24%부터 3년 이상 4년 미만 83, 24 양도차익 24%부터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가주택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2번에 해당되는 2번 주문에 해당되는 요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은 총 양도 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요비를 뺀 총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계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는 이를 미등기 양도선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의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선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했던 자산 또 장기지 단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던 자산 또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서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 이런 것들은 자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선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등기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전에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경기도 평촌에서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이 평촌 신도시 아시죠? 거기서 강의하는데 어떤 수강생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지금은 이제 막판에는 90월 달에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도 받아줍니다. 왜냐면 그 빨리빨리 이제 그때는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공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질문들은 어이없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안 하시고 다른 분들도 되게 알아야 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공부가 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막 중간에 받아줍니다. 중간도 질문을. 근데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는 안 받아주죠. 왜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질문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한 80% 정도는 80-90%는 그 부분만 모르거나 아니면 엉뚱한 질문이거나 수업 시간만 방해되는 질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업 끝나고 질문하라고 하고 제가 안 받아줘요. 근데 제가 항상 끝나고 하시라고 하죠. 근데 그분이 질문 손을 들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무허가 주택도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막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수업 끝나고 교수를 찾아와서 무허가 주택도 교수님 비과세 받나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막 그거 하시길래 예규를 제가 찾아서 그 예규를 찾아가지고 보여줬어요. 이렇게 예규. 자, 그래서 보여줬는데 또 그분이 화장실 가가지고 내가 볼일 보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교수님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는다. 에이씨 나보고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요거 1세대 1주택으로 해야 돼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해서 무허가 주택이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양도할 때는 미등기 양도산을 보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들? 예. 5번 장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을 수요하는 1세대가 해당 거주택 2년 보유했어요.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동형모의사 할 때 나왔었는데 이거. 틀렸어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거주기간 관계없이 틀렸잖아요. 이 특이하게도 우리가 서울과천수 5대 신도시도 이제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고 거주기간 요하지 않는데 특이하게도 장기 임대주택 특례에서는 장기 임대주택에 거주주택이 있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주택 양도를 보는데 비과세 받으려면 얘
2년 보유 및 2년 거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기간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16번 봅니다. 다음은 양도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인데 1번 지문이요.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우리 필요경비 산정 원리에서요. 여러분들 항상 이 필요경비 산정 원리를 어려워하시는데 여기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가필차, 양도차익을 구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하면 필요경비 중에서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거 쌍방 동일kim 적용 원칙이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는 보세요.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경우에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것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을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한 가액이 장부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이 안 되면 그럴 때 매감한기를 적용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취득가액이 입증이 안 돼서 불분명해서 매매사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상가액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그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게 적용한다고 할 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이런 거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지금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자, 환상가액 플러스 뭐예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그랬는데 일단 맞는 지문으로 보시고요. 근데 다만 자, 취득가액을 환상가액 플러스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매감한기 중에서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 금액과 특별히 매감한기 중에서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비교해 가지고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우리가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필요경비로 작은 거 선택하진 않겠죠? 큰 금액을 선택해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 금액이 보다 이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더 크면 이거로 할 수 있다고 법령에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동형 2주차 문제였나요? 동형 1주차 문제였나? 하여튼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온 적 있어요. 자, 양도가액이 불명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정했었어요. 양도항식 기준시가. 그럴 때는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고요? 매매사기 감정가액 그 문제에서 있었지만 그럴 때 뭘 적용해? 기준시가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 거고. 기준시가를 정할 때는 기준시가에다가 취득당 기준가에다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37을 요거 이제 한 거 하면 되는 거지. 요거 합한 금액으로 하는 거지.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을 때는 매매 사각이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했을 때는 이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과 요거 기준시가하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 금액하고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매감한기 중에서 특별히 어떤 거로 할 때만 환상가액으로 할 때만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자,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아주 난이도 높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까지도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지금 시험 문제가 요 관련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것들 응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환상가액으로 할 때만 이거 두 개 합친 금액과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지 기준시가로 할 때는 그냥 취득당 기준시가에다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거지 이거하고 선택할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런 거 주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면 취득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몇 번 문제죠? 예? 16번? 예, 갑자기 보다가 자, 16번 문제 봅니다. 16번 문제. 그래서 1번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한다. 예? 그럴 때는 필요금계산 공제 합한 금액을 필요금비로 하여 양도에서 공제한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2번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 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양도세도 물납은 안 되는 거지. 분할 납부는 허용됩니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이렇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45일, 종부세는 2개월 내 분할 납부요. 자, 분할 납부 기한이 재산세 45일, 종부세, 양도세는 2개월. 납부할세, 재산세는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 양도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요.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맞죠 여러분들? 적용합니다. 4번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손은 같은 해 건물을 임대하여 발생한 사업소득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지. 자, 건물 양도함으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자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다른 사업소득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부동산 등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이거 합친 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 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자 결손금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세율별 공제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같은 세율 정도는 것으로 결손금 공제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정도는 것으로 결손금 통산하는데 그래도 남는 게 있을 때 여러분의 사업소득 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라든가 다른 사업소득금에서 발생한 결손금에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따가 뒤에 나오지만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 못 받아요.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10년간. 여기에. 예? 이따가 또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4번은 하여튼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자, 부동산 임대료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5번 등기된 비섬용토지 양도는 양도소 기본공제 예상이 된다.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산의 종류, 보기한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17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고저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다음 아래 주택은 상시 중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1번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을 과세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 현재 실거래가액이 10억, 기준시가 8억 원입니다. 자, 임대 관련 사업소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자, 요건 함정이 있는 거죠. 1주택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데 단 고가주택과 9개 소재 주택은 과세합니다. 얘는 지금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말하는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9억 초과노택이고 양도소득세에서가 실거래가로 9억 초과노택이에요. 여기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니까 기준시가 8억이니까 9억 원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1개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소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받을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네. 2번 봅니다.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임차받은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 자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해?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거지 임대인의 수로 계산한다. 앞선 동영모의사 같은 데서는 그렇게 바꿔서 나왔죠.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임대업에서. 3번 해당 과세기간의 법령으로 정하는 총수금 합계액이 2천만 원인 자의 상가 임대소득은 과세한다. 비과세입니까? 아이고 우리가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든 전세든 상가는 무조건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자 1개 소유자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아까 나온 것처럼 비과세지 주택 임대소득일 때가 총수금액 2천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지 상가는 이거 꼭 잘 보셔야지 문제에 주택 임대인지 상가 임대인지 상가 임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거 과세입니다. 주의하시고 4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9개 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한다. 자, 우리 고가주택과 9개 소주택은 1주택 임대라도 과세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 5번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과세기한 종일 현재 기준가 10억이니까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죠. 을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했었잖아요. 동모의사 할 때랑.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거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한번 정리 다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또 그냥 말로 자세하게는 안 하고 이거 앞부분만 좀 설명드립니다. 상가는 하여튼 임대 무조건 과세라고 그랬어요.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무조건 과세고. 다시 보세요. 하여튼 상가 임대는 이게 한 채든 두 채든 상가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네. 또 적어드렸어요. 이거 월세계약 형태든 전세계약 형태든 상가는 무조건 과세라고 했어요. 아까 주택임대인지 상가임대인지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택의 임대는 임대소득은 자 요거 정리해드렸어요. 주택임대소득은 자 1주택일 때 1주택 임대할 때 일개소 연자가 주택 임대했을 때 월세계약 형태일 때는 자 1개소 연자 주택 임대소득 과세 안 해요. 단 근데 고가주택과 금방 봤다시피 단 고가주택과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요? 국외소재 주택은 자 무조건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자 전세주택을 지난번에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전세주택일 때는 봅니다 여러분. 전세주택일 때는 전세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는 전세주택인지 어떻게 하냐요.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 나오면 전세주택이고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 없이 임대했다 그러면 월세주택으로 생각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1주택일 때 과세 안 해요? 안 합니다. 단 근데 얘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고가주택일지라도 고가주택 기준시가법 초과하는 고가주택일지라도 1주택일 때 전세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고가주택일지라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월세주택일 때가 고가주택이면 과세하는 거지 전세주택은 보증금 전세만 받고 되겠다. 고가주택일지라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1주택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배운 게 2주택일 때 자 과세한다 안 한다? 무조건 이제 과세합니다. 과세하는 거고 자 과세하는 거고. 자 2주택일 때 전세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자 그다음에 3주택일 때 비교해 드렸잖아요. 3주택일 때 자 월세주택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하는 거고. 근데 자 과세하는 거. 근데 자 3주택일 때 전세주택도 이제 어떻게 한다? 과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야? 3억 원을 초과해.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거. 자 이거 제가 일단 생각할게요. 자 근데 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자 요거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이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이 얼마요? 2천만 원 이하일 때. 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2천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또 잘 보셔야죠. 아까 상가 임대일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슬쩍 또 주택 임대하고 항상 상가 임대는 주택의 임대와 상가 임대는 꼭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자 주의하시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1주택이다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다 고가주택일지라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 5번 지문은 하여튼 전세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일지라도 자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니까 2016년 4월 13일에 고자인 갑이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 등기됐고요.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1세대 3주택인 경우에 100분의 50에 즉 50%의 양도세 세율이 적용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몇 프로예요? 1세대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다주택자도 포함해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라는 거 여러분. 100분의 40 해야 됩니다. 1년 이상만 보여도 6.8%. 그래서 3주택에 속하는 거가 필요 없어요. 100주택이어도 1년 미만이면 몇 프로다? 40%입니다. 2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기한은 6월 13일이다.
4월 13일 날 양도했으니까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6월 30일이 돼야죠. 6월 30일이 돼야 되고. 3번 양도국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거주자일 때와 종부세 양도세는 어디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4번 봅니다. 결손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확정 신고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X요. 여러분 뭐야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자, 우리가 예정신고는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거죠.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빵 또는 결손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다르지만 결국 똑같아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5번 이거 또 나왔네요.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중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마지막에 예정신고 요거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죠 여러분들? 요거 5번 맞고요. 정답입니다. 19번 문제 봅니다. 19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자 갑은 국내 소유하는 토지를 배우자인 고자 을에게 증여했고요. 을은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내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율과세 특례에 관한 거 우리 여러 번 공부했네요. 갑의 취득 당시 가액이 2억이고 을이 증여받을 당시 가액은 5억이고 병에게 양도한 가액은 7억 원이다 그랬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특강할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좀 바꿔서 1번 양도속세 납세무자는 갑이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율과세 특례에 나오면 항상 배우자 직김이 속한 이율과세 특례에 나오면 항상 우리는 뭘 떠올려냐? 증여자 갑,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 그 다음에 제3자 이거 항상 떠올려야죠. 쭉 내려오는 그림, 갑을병 딱 내려오는 그림을. 그래서 납세무자는 누구라? 자, 배우자 직김에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을 때 5년 내 양도하면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고 누가 납세무자가 됩니까? 수증자가 납세무자다. 수증자가 납세무자인데 다만 취득가격이나 취득신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 보유기한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한 계산하고 장기문제 적용시든 세율 적용시든 다. 자 그리고 증여세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양도세 계산 시에. 근데 예외적으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얘네들 둘 사이에는 연대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어차피 한 몸이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율과세 특례는. 자 그러면 계속 봅니다. 1번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을, 수증자 을입니다. 2번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된 취득가액은 5억입니까? 아니지.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 2억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가액 7억에서 취득가액 2억 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고? 5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3번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렇지만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증여세 낸 거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낸 거 필요경비에 포함하고요. 4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요번 지금 4번하고 5번 짐은 2016년 개정세법 내용을 꼭 잘 아셔야 되는데 절 보세요. 원래는요. 을이 증여받아서 배우자 직김으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어차피 비과세니까 특례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어차피 비과세인데 뭐하러 특례를 적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는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근데 4번에서 맞고요. 근데 5번을 주의하십니다. 양도소득의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게 2016년 개정세법 신설된 거. 그래서 특이하게도 자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인 이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니까 5번 틀렸어요. 특례 적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 뒤에 이제 문제 나오죠. 특례 적용하지 않을 때는 수증자 납세무자인데 이제 이거 생각하지 않고 취득가격은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가격으로 하고 보유기한도 증여받은 날부터 하고 이렇게. 에? 그때는 특례 적용 안 하면 증여세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런 거. 특례 적용 안 될 때. 아 등용할 때 했었는데 특례 적용 안 될 때. 자 이따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수증자가 이제 문제 이율과세 특례 배우자 직김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는데 다만
증여하는 재산이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단서에. 그러면 그럴 때는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으로 문제 푸셔야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으로 양도했다. 배우자 김수로 증여받아서 그럼 어차피 비과세니까 뭐하라고 특례 적용해요. 근데 특이하게도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인 양도세 과세는 고가주택도 특례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2016년 개정세법. 4번 정답이고요. 20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거 그랬습니다. 단 고저가 국내 소유권 자산을 양도했고요. 기억번 또 나왔네. 이거 맨날 나온 거 이거. 자,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분할 등으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자, 양도세 대상이 됩니까? 예? 예. 자, 우리 무조건 저기 또 하면 안 돼.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봤던 것은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로만 배웠죠? 근데 요건이요.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2%를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이제 과세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서 잘 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보시고. 니은번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드는 채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기타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됩니다. 이거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예? 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대상인데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기타 자산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타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등기대 부동산 임차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자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기타 자산은 주식, 파생상품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살짝씩 여러분들 그동안 봤던 것에서 조금씩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리을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반집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했는데요. 잔금 7일 전 사이에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생명이 문제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집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양도세 대상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 풀 때 대상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옳은 것을 골라라. 아닌 거 골라라.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문제. 그죠? 순간적으로 문제 풀다 착각해가지고 옳은 것만 고르라고 하거나 틀린 것만 고르라고 할 때 이거 반대로 이거 고르시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서 여기서 대상이 아닌 것만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몇 번이 아닙니까? 디귿번만 얘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주의해서 보시고 20번 문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고자가 국내 소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매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 시료한다.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면 언제라고 그랬어요? 등기 접수일이지.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 등기 접수일이지. 요거 계약상 잔금지비가 아닙니다. 양도세는 계약상과는 관계없어요, 무조건.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등기 접수일이고. 2번 미등기 전세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임차권이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예? 부동산 임차권 아닌 지상권, 전세권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 비상장 주식, 파생상품을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최대 자 750만 원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잖아요. 문제 단서에서 국내 소재는 자산만 양도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임 250만 원 공제하는데 소득별 어떤 소득이냐?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라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 그죠? 저 최대 국내자산 양도했을 때 얼마?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4번 양도소득세 과세상인 등기된 토지와 파생상품을 같은 연도에 양도시기를 달려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금방도 3번하고도 연결되는 거지. 자, 여러분 토지에서 250이고, 예? 자, 그다음에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 그러니까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고 돼 있어야지. 그냥 연 250만 원 이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럼 합쳐서 250만 원이라는 의미잖아. 이건 각각이란 말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5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경우에 등기여부나 보유한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문을 잘 봐야 돼요.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싹 다 깔아주는 거지. 등기여부는 관계가 있잖아요.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깔아주는 거니까 미등기양도면 배제죠. 그래서 등기여부 때문에 틀렸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6년도 자 고저의 국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실질거래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 그렇죠, 여러분들? 2번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통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갑필, 차, 장, 소. 맞죠? 기가가 왜 나와요, 여기서?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갑필, 차장, 소, 차, 장, 소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장기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다. 맞고요. 3번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매매사라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는 어떻게 추결정합니까? 매, 감, 기 순서지. 자, 그래서 환산가액 들어가서 틀렸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미 그거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환산가액 때문에 틀렸고요. 3번 정답입니다. 4번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상속 당시 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납부한 상속세 그거 갖고 있다 그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세 계산 시 상속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도 원칙 포함하지 않은데 예외적으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포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4번 맞고 5번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자, 실지 취득한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상속개실 현재지. 이거 양도일 현재 X, 등기일 현재 그럼 X예요. 상속개실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봐서 이것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해서 양도차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사람 갖고 있다 팔 때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해. 양도가액 이번에 실지 파는 가격, 취득가액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 상속개실 현재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로 봅니다. 맞고요. 그래서 3번 자 정답입니다. 23번 문제 아니구나. 일단 잠깐 쉬었다가 2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